그런데 최근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비판하면 혼나죠. 잡혀가죠. 아, 왜 잡혀가죠? 언론 그리고 아니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팩트를 전달하는 거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팩트니까 네. 저 우리 앵커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잡혀가도 제가요. 제가 잡혀가나요? 제가 아직도 네. 우리 딸이 아직 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대학교 아니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로스쿨 있는데요. 다니세요? 아 네. 예. 이 로스쿨은 졸업을 해야. 아 그렇죠. 그것도 미국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비가 많이 들어요.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네, 예. 약한 목소리를 그런데 이번에 네. 이제 미국이 MRO라고 그럽니다. MRO. 함정 정비하는 거. 그걸 국제 입찰에 붙였어요. 네. 미국 회사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어디냐면 한화 오션하고 네. 한화 오션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봤던 옥포 조선소 그걸 인수한 회사가 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한 회사가 한화 오션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두 군데서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한화 오션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았어요. 네. 현대중공업은 발로 찼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입찰에 참여 자체를 안 했어요? 와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 해.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었으면 네. 혼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이든 정부 하에서 여기 한 서너 달 전 얘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했느냐 하면 네. 우리 조선업이 네. 지금 골치가 많이 아파요. 어.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경기가 나쁘니까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서 수주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싼 가격으로 마구마구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호경기가 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2000년도에 보면 우리가 전 세계 수주 물량의 50%가량을 우리 조선업이 다 먹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네.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네. 중국이 다 먹고 우리가 지금 한 20%? 17% 정도? 시장은 많이 뺏겼네요. 뺏긴 게 아니라 한국 보고 좀 발주하라는데 도커가 없어요. 자, 이거 물론 경영을 하다 보면 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모르니까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만의 잘못은 아닌데. 그렇죠. 그 당시에 기업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은 네. 현대중공업이 미국 군함의 정비를 좀 적자라도 들어갔었어야 됐다. 그래야 네. 군함 만드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군함 한 대 만들면요. 이거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함을 항공모 한 번도 못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처가 없으니까. 네. 우리나라에 군함 만들어 달라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상선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국내용 구축함 이제 시작을 하는데 미국의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게 1972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네. 미국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 있는 회사만이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 법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발주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다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하고 특수 동맹 관계에 있다면 한국에도 군함을 발주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군함을 발주할 기회가 왔는데 정비를 그냥 놓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원문을 들여다보세요. 네. 거기 선박은 지금 선박 군함 건설에 앞서서 정비부터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정비를 우리나라 제1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 우리는 바빠 도커 없어 하고 거부했다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자면 그 일을 빨리 해야 되네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조선뿐만 아니라 네.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약한 고리가 네. 많습니다. 그리고요 경제라는 게 한 나라가 모든 업무를 다 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비교 무역, 비교 우위, 네. 아담 스미스가 자유 경쟁을 하면 좋다라고 한 이유가 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할 수가 없다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뭐냐? 미국이 못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정부나 이런 데는 그 연구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사실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각
그 정부 부처에 있는 네, 주요 핵심 인사들과 함께 이제 트럼프 2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뭐 긴급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긴급하게 모여서 주말에 이제 대책 회의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전 정말로 네. 그 지도자가 아주 듬직하게 네.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좀 허무했어요. 네, 네. 그러나 회의에 나타난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문제 생기면 신속하게 회의를 하기로 했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네.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AFRI에 300개 예정된 네. 행정명령 그것 좀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약한 포인트를 네. 잡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자동차 지금 관세를 때리는데 네. 우리 자동차가요. 한미 FTA 최대 수혜품이 현대차하고 기아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제로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자동차가 훨씬 쌌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겼죠. 그래서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네. 국가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세를 기본 관세 10%나 20%를 때리면 적자가 약 5조 정도가 갑자기 생겨요. 그렇게 크게 봐요? 연간 기준인가요? 통계나 연간요. 연간 기준으로? 그렇군요.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내줄 때 우리는 뭐 했느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쇠고기 또 농산물 많이 열어줬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이런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지 네. 회의를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왜 결과가 좀 아직은 없지 않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안상의 이슈 혹은 전략적인 이슈로 오픈하지 않았을 수 있다. 호흡소. 그랬으면 네. 좋겠다. 네, 호흡소. 그랬을 거예요. 물론 우리 용사는 네. 깊은 사려가 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